지금 오후 2시 4분이네요. 저희 큰애가 조금 전에 서점에 간다고 하면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달라고 사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책을 거의 읽지를 않아요. 이 노안이 심하게 오면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다 보면 읽을 때는 괜찮은데 안경을 벗고 나서 굉장히 눈이 많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서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으라고 엄청나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애들은 빠바는 책을 안 읽으면서 왜 우리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데, 너희들은 젊으니까 라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 작가 김훈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의 일상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책을 읽을 시간에 다른 걸 해라. 그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약간의 동의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독서를 한다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집, 나의 사고의 지평, 이것을 넓혀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이 집에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룸에서, 어떤 사람은 투룸에서, 어떤 사람은 24평, 어떤 사람은 33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생각의 집, 나의 생각이 머물고, 나의 사고가 뛰어놀 수 있는 그 집의 평수를 넓혀가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평의 대지 위에서 경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곳이고, 더 나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관 속에 옴죽달싹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서라는 것이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면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의 집, 내 상상의 집이, 마당이 넓어진다. 저는 그것에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시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시기를 잃어가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를 잃어버려가는 그런 계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빠바는 읽고 싶은 책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애가 나갔는데, 문득 그 페르난도 페소아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배수아 씨 번역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던 두 권의 책이 있죠.
불안의 글, 불안의 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채널에서 리뷰를 간단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워낙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책이 필요하면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고 반납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독서 습관을 가졌는데 불안의 서는 가지고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사다 달라고. 페르난도 페소아 씨는 포르투갈의 작가셨는데 이분의 글은 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산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떤 철학서적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인문학서적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산문을 쓰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떤 문장은 보면 아포리즘, 금언, 명언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그런 명문장들이 또 꽤나 많습니다. 그냥 한 줄 한 줄이 다 금 같은 그런 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 책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좋은 글을 쓰셨던 분은 살아생전에는 작가로 크게 인정을 못 받으셨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화이트 칼라 계열의 그런 노동자죠. 그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야 결국 세계적인 작가로 추앙받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하면서 뭐랄까 정신적인 어떤 내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써야 되는 글은 너무 어둡고 까맣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은 이런 글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서 지난 1년을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왔는데 나의 고민이 이렇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아주 명쾌한 심플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쓸 수 있는 글, 당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게시물의 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싶다. 말 그대로 큰 욕심 없이 무언가 어떤 지향성이나 이런 걸 지향성도 지향성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문장들, 생각들을 글자로 옮기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는데 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글이란 건, 독서라는 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다른 종과 구별되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오지 않는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밝은 것이든, 글을 읽고, 생각하고, 또 나의 글을 써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큰,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성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면 나는 책이라는 걸 읽질 않아 하시는 분들도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일기도 안 쓰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도 끄적끄적 단 한 줄, 두 줄의 문장이라도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변화나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충분히 조금씩 욕심부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닌가, 가벼운 작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애가 책을 사다 준다는 말에 느닷없이 이렇게 책에 관한, 독서에 관한,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